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계속해서 2편이죠, 오늘이. 토지 매수 청구, 매도 청구, 토지 수용에 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위에 것은 어제 했고, 1편에서 했고요. 597강인가 8강인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농지법, 산지법, 구기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수 청구가 가능한,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강의 때, 지금부터, 450강부터는 심화학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강의 내용이, 교재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정말 여러분들 실력 향상 엄청 될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건 없고요. 농지법. 제가 옛날에 농지법 매수청구 말씀드렸고, 산지법의 기본교재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구기림 및, 요것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농지법에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3억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8억에 국가의 매수 청구 한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너도 나도 이제 농지 매수 청구 따라 하더라고요. 뭐 창원에 계신 아주 뭐 유명하신 그 분도 따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사실 다른 사람들 유튜브는 잘 안 보는데, 이제 저희 구독자분이나 아니면 교재 구매하신 분들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날짜를 비교해보면 경매사령관이 빠르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많이 벤치마킹 좀 하는가 봐요. 근데 좀 정확히 알고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농지법, 산지법, 그 다음에 구기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알면 여러분 땅 짓고 헤엄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유튜브 메인에 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는 이제 계속 그럴 거예요. 뭐 저는 솔직히 인기를 얻는 것보다도 뭐 인기 얻어서 뭐 합니까? 저만 불편해요. 사실은 바쁘고. 그러니까 굳이 인기를 얻기보다는 요 법 강의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린벨트라든가 지금 이제 이런 것들 매수 청구, 그다음에 뭐 불법 무허가 건축물, 맹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기타 뭐 수없이 연도별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정말 블루오션은 여러분들 그런 데서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있는 거고, 남들이 다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전쟁터에서, 그죠? 싸우면, 고달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는 만큼 보인다.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2편이죠. 2편 할 거고요. 오늘도 이제 교재 구매 관련해서 문의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교재는 이제 다 판매가 끝났어요. 이제 판매가 끝났고,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내년에 할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이제 요거, 매수 청구, 매도 청구, 요거. 자, 그러면 밑에 쭉 내려보겠습니다. 어제 이거 도시계획설이랑 다 했고, 오늘은 요거 했죠, 요거. 아, 여기서부터구나. 이제 농지법 598강이죠, 오늘이. 598강. 농지법, 산지법, 그 다음에 구기림관리법. 그거 이제 오늘 토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농지법을 보면 매수 청구라는 법조문이 있어요. 농지법에 매수 청구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참고 법률은 오늘 되게 짧게 할 거예요. 그냥 간단. 교재 나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 이제 기본 교재 나와 있든지 블루오션 교재 나와 있거든요. 컨트롤 F 치시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매수 청구와 관련된 것들은 농지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1조하고 33조에 있어요. 33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11조에는 처분명령 받은 농지 있죠. 뭐 임대차를 위반했다든가,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처분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농지 처분해 임마, 너 농지법 위반했잖아. 그런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요거예요, 요거. 그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매수 청구. 농업진흥지역은 뭐로 나누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죠. 요 구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일전에 요거 2억 얼마에 3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8억에
매수한 사례를 알려드렸어요. 이거 사실은 대한민국 제가 최초로 방송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다 따라하고 너도 나도 이놈처럼 다 따라해가지고 좀 이게 좀 신빙성이 좀 없어졌는데, 옛날에 이게 저만의 블루오션이었거든요, 이것도요. 근데 제가 뭐 이미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따라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게요. 이 물건 한번. 자, 요 물건이 절대농지잖아요. 그죠? 경지정리 돼 있죠? 절대농지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이든지 농업보호구역이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들은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면 국가에서 매수 청구를 받아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평균은 5만원 이하입니다. 제곱미터당 5만원 이하를 매수를 해주는데, 충청남도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3만원인가? 제 교재에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한번 확인 문제 해봅시다. 충청, 여기 있다. 경기 경남, 그 다음에 충남 35,000원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땅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뭐 감정가가 4억인데, 4억이라고 합시다. 4억인데 1억 3천에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한 평당 얼마예요? 이게 1000평이니까 한 평당 예를 들어서 10만원 받았나? 만원이죠, 만원. 한 평당 만원 정도 받은 거죠. 그죠? 한 평당 만원. 대략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 한 13,000원 정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볼게요. 대략 13,000원 정도 받았는데, 왜 갑자기 이거 나왔지? 자, 대략 13,000원 정도 받았어요. 대략 13,000원 정도 낙찰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27,000원이죠. 그럼 이 사람은 한 1억 3천 버는 거죠. 만약에 매수 청구가 받아준다면. 그죠? 요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물론 임야도 마찬가지예요. 임야도 매수 청구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매수 청구 다 가능합니다. 근데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3억 투자해서 8억 번 사례를 말씀드렸던 적도 있고, 그죠? 이런 것도 아주 잘 받은 거죠. 그죠? 이것은 바로 매수 청구를 신청해도 그냥 앉아서 1억 3천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농지 매수와 매수 청구와 관련된 법조문은 33조 또는 11조에 있는데, 이 11조는 뭐 사실은 별 의미는 없죠. 그죠? 뭐 이건 뭐 처맞고 처분하라고 해서 강제로 처분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면, 자, 제가 이제 조건 같은 거 몇 가지 안 적어놨는데, 어쨌든 뭐 조건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청구를 하려면 이런 것도 다 돈이에요, 여러분. 그죠? 정말 싸게 받으면 돈 아닙니까? 남들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잖아요. 절대 농지를 받아서 뭐 할 거냐? 그죠? 절대 농지를 받아서 뭐 했을 건데, 그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죠? 뭐 하긴 뭐예요? 임대차 주든지 농지 매수 청구하든지 둘 중 하나지. 그죠? 자, 그러면 농지법은 아까 말씀드렸고, 농지법은 여기 농지 매수 청구 관련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참고하십시오. 근데 이제 농지 매수는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죠? 공사 측의 자금 여력, 그 다음에 농지 매입 아이고. 틀렸네. 비축인데.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그래요. 농지 매입 비축 가능에 따라서 농지의 매입 가격이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틀리는 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농지 약가 이런 것을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목표가 두 개일 거 아닙니까? 그죠? 매수 청구를 신청하든지 아니면 농지연금용으로 가든지. 아까 그것은 1억 투자해가지고 4억 정도, 4억 8천, 4억이면 농지연금 한 200만원 나오겠죠. 그죠? 1억 3천 투자해가지고 매달 200만원씩 받아요. 얼마 좋아. 이렇게 좋은 이자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농지연금용으로도 괜찮고, 그죠? 매수 신청이 안 되면 농지연금으로 가도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만큼 공법을 아는 만큼 보이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참고를 하시고 매해년마다 변하니까. 그리고 매입 가격은 매입 지역은요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어야 돼요.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해야 됩니다. 농지가 뭐죠? 전답과수원이죠.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 두 가지가 있다. 그죠? 말 그대로 농업진흥구역은 절대농지예요. 그죠? 경지정리된 농지, 절대농지, 그죠? 우량농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각 법률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우량농지라고 표현하고, 그죠?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농지 매입 기간이 있어요. 농지를 내가 낙찰받고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죠? 아무나 다 뭐 바로 낙찰받고 바로 뭐 팔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조건도 필요하고 농업이라는 조건도 필요할 거예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그쵸? 밑에 법조문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기준 가격이 있어요. 그죠? 매입 기준 가격은 평균 25,000원에서 5만원 사이인데 제곱미터당 각 시도마다 다르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특광시, 세종, 경기, 경남은 5만원, 충남, 경북은 35,000원, 전남, 전북은 25,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게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여러분,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매입 기준 면적이 있죠. 뭐 10평도 매입하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조건이 뭡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물론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돼요. 농업인의 조건은 뭐 100평의 비닐하우스만 있으면 되고, 꿀벌 10통, 뭐 소 2마리, 말 2마리, 그 다음에 뭐 가금류, 뭐 100마리, 그죠? 뭐 그런 조건들. 그 다음에 연소득이 뭐 얼마, 농산물 판매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1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농지법에 나와 있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고, 컨트롤 F 치셔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농지 매수 청구 조건입니다. 이 외에도 여기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리고 각 지방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벌써 13분 지났네. 자, 요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산지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산지에도 매수 청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산지에도 매수 청구가 있다. 근데 이 산지 매수 청구는요, 부산에 계신 강동열 사장님이 전문가십니다. 요것은 제가 이제 물론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부산에 계신 강동열 사장님께서 산지 매수하고 관련해서는 정말 전문가세요. 물론 그분이 이제 임야 개발, 토지 개발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시지만, 이 산지 매수 청구에 대해서도 전문가십니다. 오늘은 제가 제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기본적인 거 드릴 거예요. 우리가 산지 매수 청구를 하려면, 산지법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산지법만 봐서는 안 된다. 뭘 봐야 되냐? 요거하고 구규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봐야 돼요. 요거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산지법은 산림청장 관할이지만 구규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규림 관리소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지 매수 청구를 하려면 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한쪽만 봐서는, 이 산지법만 봐서는 몰라요. 산지법만 봐서는 모르니까 꼭 제가 두 가지 법률을 밑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더 말씀드렸지만, 산지 매수 청구도 가능하지만 또 산지 매수 청구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산지연금도 있어요. 산지연금 어디서 있냐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산지연금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되고, 일단 산지법에서는 13조에 나와 있어요.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 지역 산지 매수. 그러니까 모든 산을 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산지 전용 제한 지역 또는 산지 전용 일시 제한 지역, 이런 지역만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뭐 아무거나 다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은 국가에서 행위 제한을 나한테 가했기 때문에, 그죠? 국가에서 뭔가를 하려고 나한테 행위 제한을 이렇게 가했기 때문에 이건 매수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일시 전용 제한 지역에서는 매수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구그림 관리,
그러니까 모든 산지를 다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그러니까 국유림이 이렇게 있어, 아니면 국립공원이 이렇게 근처에 있다든가, 국립공원이 근처에 있다든가, 그러면 이 근처의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죠? 인근에 있는 산림, 또 안에 있는 산림들이 개인께 있다. 그러면 국가에 매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요. 그 조건은 밑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산지 매수 청구를 할 때, 산지 매수 청구를 한다고 하면 산지법만 보면 안 된다. 산지법만 보면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같이 반드시 봐야 된다. 이 두 개가 산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산지연금도 있어요. 산지연금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자, 이것은 제가 공문을 띄워본 겁니다. 공문을 띄워본 건데, 그리고 참 요 공문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러분, 응? 내가 적어놨었는데? 요거. 요 공문을 보려면요, 여기, 산림청. 요거, 산림청에서, 여기서, 행정정보라고 있어요. 행정정보라고 있는데, 여기서, 사유지 사들입니다. 사유지 삽니다라고 되나? 그게 있어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 이렇게 붙으면 이 공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공문은 확인할 수 있다. 몇 가지 나와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간 관계상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볼까요 말을까요? 여러분께서 보세요. 제가 다들 그냥 쉬워요. 그럼 이 공문이 나와 있고, 그러면 자 볼게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와 있죠. 어쩌고 이게 따라서 2022년도 공사유림의 매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울진이에요. 울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에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매수 대상지 기준이 있어요. 매수 대상지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뭐 1km 이내, 1.5, 2km 이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래서 각 키로수마다 매수할 수 있는 면적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또 진동을 안 놨네요.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게냐면 30도 이하인 평균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2만편 매수예요. 30도 이상은 매수 안 한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암석지 또는 성역지가 5% 이하인 임야. 요것은 우리가 산지정보 다 드림. 그죠? 산지정보 시스템 보면 나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산림 공익임지해가지고,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서, 산지관리법. 요거 뭐였죠? 산지전용 일시제한지역, 산지전용 제한지역에 산지도 매수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매수하지 않는 산림도 있어요. 요런 걸 갖다가 내가 만약에 경매를 딱 해. 경매를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요런 조건에 포함되면 여러분 입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목적이 산지 매수 청구를 위해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죠?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에 들어가면 매수를 안 해준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제 교재 확인이 있습니다. 다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순서가 있고, 요것은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로 한다. 아까 농지는 뭐였어요? 농지는 공시지가로 한다. 그렇지만 임야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죠.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3인 이상의 감정평가인을, 저기에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아까 농지하고 산지 구분은 뭐였죠? 농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지만, 산지는, 아무래도 공시지가보다는 감정평가가 더 정확하겠죠. 그죠? 감정평가대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매수 청구가 안 된다면 산지연금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지연금 내용은 어디 나와 있냐면 요거 똑같습니다. 아까 거기서 확인한 거예요. 우리 산림청에 들어가서 그죠? 행정정보 들어가서 사유림 사드립니다. 거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하면 돼요. 요것은 이제 제가 북부지방 산림청장 공고 2023년 1월 7일 날 빼놓은 거거든요. 빼놓은 거 쭉 내려보면 산지연금형 여기 있죠. 나오죠.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해서 산이죠. 요런 조건이 따르면 요런 조건이 있으면 매수해서 산지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런 경우는 국가에서 매수해서 산지연금으로 쓸 수 있고 뭐 어쩌고 도시수 백두대간 보호 법률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20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여기에도 매수 청구라는 법률 제가 그러니까 뭐 40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중에서 요것은 제가 다 이것까지 다 말씀드리지 못드립니다. 이것은 어차피 구기림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 교재를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산지연금 그래서 요걸 그대로 아까 그 문서를 제가 좀 일부 캡처해 왔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에서 요거 1번, 2번, 3번, 4번, 5번 그죠?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살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쩌고 사방사업으로 통해서 백두대간 보호법 있죠. 그거에 따라서 산지관리법 아까 설명해드렸고 그죠. 요런 원인으로 해서 산지연금형으로도 우리가 매수한다. 그럼 뭐 감정평가해서 한 달에 얼마씩 농지연금이나 그런 것처럼 일정하게 주겠죠. 그죠. 농지연금이나 그런 것처럼 일정하게 주는 겁니다. 자꾸 움직였어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이렇게 농지연금 이제 개발제한구 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해봤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래도 20분 걸렸어요. 이걸 최대한 빨리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하려고요. 이제 물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 밑에는 이 밑에 부분은 그냥 제가 한 방에 하루에 요거는 한 20-30분에 끝내보려고 간단한 거거든요. 여기는 간단한 건데 20-30분에 끝내려고 물론 옛날에 강의하지 않았던 심화학습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꼭 참고하셔야 되고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그냥 빨리 끝내려고 마음 먹었어요. 좀 강의가 좀 성의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요렇게 그리고 어제는 요거 이렇게 해드렸고 이렇게 이제 매수 청구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농지법, 산지법, 구기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제 개발제한구역, 민법, 그 다음에 도로법, 하천법 여기까지 끝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3편으로 길게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걸 하겠습니다. 요 매도 청구 요것은 제가 나중에 요것은 주택법, 건축법,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요거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모아놓은 게 있어요. 옛날에요. 요것은 따로 이제 강의를 할 생각이니까 요것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강째는 요거 이제 요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못 실수하면 박살 납니다. 박살 나요. 그냥 내가 10억에 매수했는데 그죠? 10억에 낙찰 받았는데 뭐 진짜 뭐 7억도 안 나오는 5억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모르고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과 관련된 사업인정 고시 기준일 어차피 이것도 해결해야 돼요. 왜 매수 청구, 매도 청구,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이 세 가지를 제가 카테고리로 주제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농지는 정말 제가 이거 옛날에 정말 남들 몰랐을 때 절대 농지 네가 왜 사냐 미친놈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근데 최초로 방송을 했는데 또 따라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근데 실전 사례 있냐고 물어보면 되지도 못해요. 그 양반들이요. 왜 없으니까 남의 얘기만 듣고 하는 거니까. 그죠? 산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구기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게 공법을 강의하시더라도 저는 강의하는 건 좋아요. 물론 자기만의 어떤 그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강의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실패를 맛보게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분들 정말 강의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자기가 그만큼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고 직접 해보지 않았으면 웬만하면 강의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뭐 경상도 치읓으로 시작하는 그 학원 원장님이
치어서 시작하는 원장님이 뭐 공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번 간접적으로 깐 적이 있는데 위험한 거거든요. 그만큼 정말 위험해요. 감사합니다.